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 사진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커플들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으시는 분입니다. 웨딩 포토그래퍼 박유한 씨 모셨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주말에 많이 찍게 되는데요. 평균적으로 계산하자면 하루에 한 200장 정도씩은 찍는 것 같아요. 한 5, 6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들이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기 시작했어요. 제가 최근에 본 통계로는 지난 한 10년간 찍힌 사진들이 인류 역사상 찍힌 모든 사진 통틀은 그 숫자보다 더 많대요. 네,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. 아리랑 코리아 TV 아름다운 동행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옴니 이 채널을 통해서 본방송 시청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리랑 코리아 TV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사진을 계속 많이 찍으시면은 또 전시회도 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.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제 사진 동호회에서 전시회를 연 적이 몇 번 있었고요. 프로가 된 뒤에서는 제일 최근은 나이콘 아시죠? 보통 카메라 하면 나이콘하고 캐논을 제일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. 나이콘 중에서도 나이콘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. 그 디파트먼트에서 올해 캐나다에서 선정한 그 탑 30 작품 중에 하나가 뽑히게 되세요. 선정이 되신 거예요? 예, 그래서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시회가 아마 토론토, 밴쿠버, 캘거리, 몬트리올 이렇게 네 군데서 전시가 됐었어요. 네, 그렇군요. 뿌듯하셨겠어요.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힘들게 찍은 사진들을 또 보면서 그 감탄하고 또 각인이 될 때 그 포토그래퍼로서 굉장히 좀 행복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기 작품이 전시가 되고 그것을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뿌듯함도 상당히 크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딱 보는 순간 감탄사가 바로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 사진은 올해 이제 그 결혼식에서 찍은 건데요. 그럼 신랑님이신 건가요? 예, 신랑입니다. 모델이 아니고요. 그 토론토에서 찍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문화적인 결혼식을 찍게 되는데요.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시크 결혼식이었어요. 네. 시크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분들이 굉장히 알라딘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솔턴 있죠. 네네. 솔턴처럼 옷을 입고 아침에 준비를 해요. 네. 이 사진은 신랑 침실 안에 그냥 커튼을 그냥 배경으로 해서 사실상 찍은 거예요. 그렇군요. 예. 근데 사진을 찍을 때 보통 한 18세기, 19세기 때 인물화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제 약간 리걸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. 지금 딱 보면 빛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 사진에 있어서 빛의 방향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요. 장소를 따지고 보자면 이건 그냥 어느 집에나 있는 그냥 침실 한쪽 구석인데요. 빛의 방향을 잘 조절함에 따라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구할 수도 있어요. 네, 그렇군요. 자,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? 그 구도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보통 중앙으로 많이 찍지 않나요? 해서 많이 찍지 않나요? 예, 일반적으로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면은 중앙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일 아마 처음으로 배우시는 이제 구도에 대한 그 룰을 배우실 때 룰 오브 third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3분의 1 또는 왼쪽 3분의 1의 피사체를 두었을 때 제일 보기 편하고 좋은 사진이 되거든요.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식을 다 마치고 아직 게스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리셉션의 그 환경을 보여주면서 신랑 신부가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약간 어찌 보면 판타지 같은 요소를 감안해서 찍은 사진인데요. 사실상 이 사진도 찍을 때 한 1분,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. 대부분의 케이스가 결혼식 날은 시간에 워낙 쫓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엑스큐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데요.
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랑 신부도 나오고 리셉션 베뉴도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앨범에 이런 데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사진이죠. 네. 뭐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좀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도 눈에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빛의 방향이 신랑하고 신부한테 전반적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. 사람 눈이 워낙 가장 밝은 쪽으로 자연적으로 가기 때문에 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랑, 특히 신부 쪽으로 눈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. 네. 색감도 그렇고, 네, 아주 좋습니다. 한국 결혼식과 좀 다른 점이 하나가 네네. 여기서는 아침에 이제 식 전에 준비하는 모습부터 차근차근 찍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.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랑이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넥타이를 매는 사진인데요. 이거는 베로니카가 찍은 사진이에요.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 가까이서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 더 집중력이 있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주는 것이 훨씬 더 포커스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아보실 스트럭처인데요. 에버뉴 앤 블로어에 있는 롬입니다. 그 롬에서 지금 이제 그 커플의 인게이지먼트 사진을 찍은 건데요. 일반적으로 그냥 롬 앞에 커플을 찍는 것보다 이런 리플렉션, 이런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찍는 것이 좀 더 인트레스팅한 사진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중간 정도에 좀 커플이 유리에 반사된 모습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원래 좀 구도가 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진 보면서 좀 어지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. 다시 한번 보게끔 만드는 사진.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게끔 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보통 인게이지먼트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의 낮에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햇살이 훨씬 따뜻하고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 그런 사진도 찍고 또 밤에도 일부 사진을 찍어요. 밤에 사진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좀 무도회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구할 수가 있어서요. 그 드라마틱한 느낌을 위해서 밤에 사진을 찍도록 해요. 네, 그 사진이 바로 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 말씀하시는 예, 거죠? 맞습니다.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한 밤 12시 가까이 돼서 찍었던 사진이에요. 그 리셉션에서 이제 뭐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신랑 신부하고 잠깐 나와서 야외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해요. 네. 어, 굉장히 로맨틱해요. 예, 지금 이 컨셉 자체는 디즈니의 이제 신데렐라 같은 그런 느낌 있죠. 모든 신부들이 그 결혼식 날 생각하는 게 이제 프린세스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, 그래서 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. 네, 이 사진은 지금 커플이 왼쪽 아래편에 지금 있네요. 예, 맞습니다. 이게 실루엣 사진으로 본인들의 얼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 그 형상이 보이는 사진인데요. 귀여워요. 예, 여기서 보시면 사실상 커플이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. 이런 사진은 가끔 이렇게 저희는 커플스케이프라고도 부르는데요. 랜드스케이프하고 커플을 합쳐서 사진을 최대한 아티스틱하게 어찌 보면 페인팅처럼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딴 사람들 봤을 때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본인 당사자들은 이게 자기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렇겠죠. 그 자연광을 사용하실 때 제일 사진을 찍기 좋은 시간이 해지기 전 1시간 반 또는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반이거든요. 일반적으로 그거를 골든 아워라고 칭하는데요. 그때가 색깔이나 빛이 방향 그리고 빛의 느낌이 제일 좋은 때라 저희들도 촬영 시간을 가급적이면 그때로 맞추려고 합니다. 네, 요한 씨 작품들 아주 잘 봤습니다. 작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요한 씨가 굉장히 일을 즐기면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이루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으세요?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뭐 자부심과 또 많이 즐기고 있고요. 좀 이렇게 멀게 내려다 본다면은 이제 향후에 제가 많은 경험과 이게 실력을 쌓은 뒤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쉽게 돌아갈 수 있었던 점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을 때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약간 에듀케이터로서 나중에 이제 향후에 필드에 있는 다른 사진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필드에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또 포부도 굉장히 멋있네요. 네, 요한 씨 이제
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 포토그래퍼 관련 학과나 이제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런지 처음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사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방향이 이제 처음에는 제일 좋은 방향이세요. 왜냐면은 어떤 분야에 가실지 좀 알 수도 있고 그걸 다 방면적으로 다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토론토 내에서 그런 코스를 찾으신다면은 지금 라이슨 유니버시티에도 사진학과가 있고요. 험벌 컬리지에서도 사진학과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컬리지 쪽에서 이제 가르치는 코스는 좀 더 핸즈온 코스들이 많고요. 유니버시티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이론 쪽으로 이렇게 헤비 베이스가 돼 있도록 돼 있어요.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이쪽을 이제 그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아니면 잘 알려진 스튜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장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.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진 장비들 가격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. 네, 그래서 예전보다는 네, 많이 감사하죠. 내려왔음에도 네. 불구하고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좀 많은 장비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필요하신 메인 카메라하고 렌즈들, 뭐 라이팅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셔야 되고요. 하지만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백업 장비들이 필요합니다. 그 백업 장비들을 다 한 번에 다 구입하시기가 힘드시면은 그 차량이 있는 날 당일 그거를 이제 렌탈로 가격을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비스텍이나 헨리스 이런 데 보시면은 렌탈 서비스를 저기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 더 장비를 빌리시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네,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웨딩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영역에서 포토그래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? 사진 분야가 워낙 이게 넓다 보니까요.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지금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하시는 게 이제 웨딩 결혼 사진 외에 이제 아이들 사진, 도로 사진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제일 편하게 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커머셜 사진, 패션 사진, 오토모빌 인더스트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워낙 스페셜라이즈된 분야다 보니까 접하시기가 좀 더 힘들어요. 근데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걸 바로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접하시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으실 거예요. 인맥을 쌓아라 예,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포토그래퍼로서 특별히 힘써야 할 자기 개발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제가 이제 사진 분야에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. 적어도 이제 결혼 사진에 있어서는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 예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. 이제 촬영 자체가 하루 종일 있는 촬영이라 뭐 14시간, 16시간 계속 뛰어다니면서 한 자리에서 계속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상황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웬만한 체력으로는 그걸 갖다 얼마 못 버티실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적인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 익히시는 거 외에도 체력을 항상 좀 가꾸셔야 돼요. 맞아요. 이 장비도 가볍지 않아요. 그죠? 무거운 장비들 메고 또 웨딩 날, 특히 웨딩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종일 주말을 반납하고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. 네, 상상이 안 됩니다. 이 정말. 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 뭐 많게는 한 6kg 정도를 들고 하루 종일 다니시는 경우도 네. 많아요. 사진들은 한 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 뭐 렌즈에 플래시 이런 거 다 합하다 보면은 그 무게가 굉장히 빨리 헤드업되죠. 이렇게 가방 끌고 다니는 가방 같은 거 쓸 수는 없나요? 쓸 수는 있는데요. 네네. 그 가방을 쓰고 끌고 다니시면서 그 순간을 포착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장비가 많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어시스턴트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캐리를 할 수 있고요. 이제 비즈니스 크게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장비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따로 돈이 추가로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어시스턴트를 구하는 게 고객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들의 질문 궁금타파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다현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. 포토그래퍼는 열정과 패기만으로 될 수 있나요? 아니면 이론과 실력이 있어야 하나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
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. 지금 사실상 열정과 패기만으로 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미 프로페셔널이 되셨겠죠. 하지만 열정과 패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찌 보면은 그 프로페셔널 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열정과 패기와 그리고 거기에 뒷받쳐줄 수 있는 엑스퍼티스를 공부하는 것이 그 프로페셔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에요. 네. 왜냐면은 열정과 패기가 있으면은 일단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테고요. 그 욕구를 채워가면서 조금씩 임프루브해 나가야지 고객들한테 최고의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겠죠. 다음은 박성률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. 길거리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데요.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어요.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축하해주는 경우도 많고 또 가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비지한 인터섹션, 뭐 던다 스퀘어나 이런 데서 촬영할 때도 있어요.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홍킹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시선을 끄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시작하면은 이제 신랑 신부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긴장하고 얼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. 그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걸 뭐 사람들 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럴 경우엔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. 오히려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끌고 이렇게 많은 노이즈가 있을 때 신랑 신부들한테 거의 무비 스타가 된 듯한 그러니까 스타가 된 듯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사진사로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사진만 찍고 있으면은 신랑 신부는 그대로 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덩달아서 흥을 이렇게 돋궈주시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 전달된 에너지로 인해서 신랑 신부도 그것을 즐기고 그 홀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게 되거든요. 네. 그렇군요.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. 저도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야외 촬영을 나가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막 모이시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. 오히려. 즐기는 네.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네, 즐겨야지 그런 것 같아요. 그 상황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들이 그걸 즐기다가 보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좀 이렇게 컴 다운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요한 씨 오늘 인터뷰 함께하면서 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 또 성장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앞으로 더 많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고요. 그리고 사업도 더 많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리랑 코리아 TV 아름다운 동행은 H마트, N헤어, 교차로 협찬입니다.